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50회 입사 면접 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제가 2004년일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 모 중견 건설업체 재무팀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재무팀뿐만 아니라 분양팀도 한꺼번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 회사가 그때 당시는 지역에 있는 회사라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서울에서 알려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택건설업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짜진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똑같은 규모 건설업체 중에서도 본사 인원이 가장 적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봉급은 꽤 괜찮게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을 정말 많이 뽑았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 합격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건데 1년 다니고 다 그만둔 애들이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면접이 워낙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제 첫 조, 두 조 그렇게 봤습니다. 한 6명에서 한 조였나? 이게 봤는데 그 재무팀하고 분양팀하고 아니 섞어서 그냥 면접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있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런 팀은 아니었고 다른 쪽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1차 면접을 보고 합격하니까 다음날 바로 오라고 그랬나? 그 다음날 오라고 그랬나? 다음날 바로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육군 대위도 있었는데 하루 더 쉬고 부대에 갔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첫날 제가 면접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면접을 끝나고 다음날 또 왔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아마 첫 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답변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옆에 있는 지원자에게 더 낮게 보고 저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집도 그냥 좋지 않은 아파트였고 옆에 있는 지원자는 굉장히 좀 잘 사는 애였습니다. 평수도 넓고. 그래서 거기 임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그 친구한테는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물어보고 우리 아파트 나오면 분양할 거냐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막 화기애애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고 옆에 지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명만 뽑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뒤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쪽에도 의자가 있었습니다. 뒤쪽에 앉고 다음 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로 분양 위주로 하는 지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전 뒤에서 마냥 보고 있었죠. 근데 묘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면접을 하고 있는 당사자일 때 저 사람은 답변을 했으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면접자가 돼본 겁니다. 내가 앞에 있는 사장이랑 임원들이었으면 어떻게 볼 건가. 근데 전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하면서도 면접자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즉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면접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답변을 조금 미진하게 했다는 사람이 아예 자포자기하고 어깨에 힘을 쭉 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시는 사장이나 임원들이 왜 저 녀석 저러지? 하는 표정이었고 자기 점수를 자기가 까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장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절대 면접 볼 때 답변 잘못했다고 어깨에 움츠러들고 힘 빼고 뭐 이러지 마십시오. 합격 불합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면접을 너무 잘 보는 경우 있는데 잘 본다는 건 얘가 학업 성적도 좋고 얘가 좀 당당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뽑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 회사에 있으니까 뭐 학교 자체는 다들 고만고만 하죠. 근데 얘가 얘기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준비하는 애 같으면 분명히 입사해서도 얼마 안 있다 가겠다 싶어서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만약에 얘가 서울대 나왔는데 뭐 규모가 좀 작은 뭐 중견 건설업체다, 탄탄한, 거기 가면 안 뽑아줄 수도 있죠. 예, 그런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면접을 볼 때는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거 최대한 보이십시오. 그리고 좀 당당하게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20대 중후반 학생이 경험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면접이란 건 들어올 때 거의 판결함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상이라든지 옷 입는 거 뭐 이런 걸로 들어올 때 그냥 결정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첫인상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좀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은 전날 뭐 가족들하고 싸움다 싶으면 친구 집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표정을 밝게 하고 푹 자야 됩니다. 푹 자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전날 와서 그냥 모텔에서 하룻밤 자십시오. 그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이 면접관처럼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할까 하는데 경제학과 다니신 분들은 회계 공부를 반드시 해 놓으십시오. 제가 영상으로 하나 찍을까 해요.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경계열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뽑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뽑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사, 총무, 뭐 마케팅 이런 것도 경영학과 아이들 뽑으면 되는데 왜 뽑습니까? 배우지도 않은 여러분을. 그리고 다른 과 나온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 회계 원리만 배웠다. 그 지식 갖고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취직할 생각이 있다면 기업체로 취직할 생각이 있다면 회계 공부하십시오. 안 하면 그냥 취업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업체는. 내가 이걸 하나 그냥 찍겠습니다.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독 버튼 정말 부탁합니다. 오늘 한 분 또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꾸며보겠습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